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유난히 관대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살짝 좀 긁긴 했는데 오늘 한 내용도 기본적으로는 관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하고 만나서 예쁜 포장지밖에 못 봐서 내용물을 잘 모르겠다.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예를 들자면 소비자는 내용물을 보고 판단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포장지밖에 못 봤다.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겠다. 누군가가 살짝 보여주는 부분적 포장지밖에 접하지 못해 판단하기 어렵다. 정치를 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빨리 전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무슨 중립적 표현? 왜냐면 잘 아시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히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 이런 거는 상당히 뛰어나죠. 그래서 이제 사이다형 정치인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왜냐면 최근에 본인한테 본인의 경기 도정 이런 데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던 부천시장이나 아니면 남양주시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보복했던 그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스타일 이런 걸 봤을 때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유난히 관대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나 거기에도 뭔가 자기가 할 말을 분명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 무슨 유체이탈 화법처럼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을까? 근데 찾아보시면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우선 어제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기자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메시지를 냈었죠. 이게 저항정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사실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느냐? 글쎄요, 자격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누구든 이리저리 메시지도 낼 수 있고 논평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특허권이라도 민주당이 냈나요? 마치 민주당이 전유물인 양 또는 민주당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양 진짜 난리가 나고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이 과거사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융단 폭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5.18에 대해서 나름 가진 것이 있을 테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윤석열 전 총장 메시지에 대해서 난 특별한 입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건 감싼 거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민주당 내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하고 비교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윤석열 전 총장 5.18 메시지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후한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평가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일반적인 정서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 왜 이랬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부호가 하나 찍히죠.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며칠 전에 또 4월 28일 날 보니까 또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기본소득 박람회 이런 게 있었더군요. 거기에 가서도 기자들이 물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뭘 알아야 평가를 할 텐데 아는 게 없어서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전제를 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분이 나름의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등 온갖 영역의 일 중에서 형사, 사법 그 중에서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일을 원칙에 따라 잘 했다고 생각한다. 그 점 때문에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한 칭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칭송이다. 왜냐하면 원칙대로 잘했다. 물론 과거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일, 근데 그게 당연한 거죠. 검사가 그럼 과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한 거지 과거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처벌 운운할 수가 있는 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는 듯 하면서도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처리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높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에 검찰이 했던 일, 검찰이 검찰주의자다 이러면서 지금 친문 강성 지지자들 뿐만 아니고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보면 그 검찰이 과거사에 대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했으니까 모든 걸 책임져라. 뭐 이런 식의 태도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고 후한 점수를 매길까? 이거는 결국 자기 보호 관능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그 대선 주자급 중에서 단연 1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윤석열 뺀 야권 주자들은요, 지금 뭐 야권에서 뭐 그러면 이제 홍준표, 유승민, 뭐 안철수, 뭐 이런 사람 정도, 오세훈 서울시장, 뭐 이런 정도가 거론되고 원희룡 제주지사, 뭐 김태호 의원, 뭐 이런 정도가 거론이 되는데 다 두 자릿수가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뭐 안팎 뭐 그 때로는 뭐 30% 넘는 그런 그 여론조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20% 안팎 이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빼면 야권에서는 10% 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빠졌다고 보면 그러면 여권에서는 이재명이 20%가 넘는데 이재명, 윤석열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지가 벌써 거의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윤석열이 야권에서 탁 빠져버리고 야권에서는 전부 두 자릿수 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재명 지사 혼자 원톱이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권에서 그렇게 되면 그래? 그러면 이낙연이 나가도 이기고 정세균이 나가도 이기겠네? 그러면 꼭 이재명일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꼭 이재명일 이유가 없다. 야권이 워낙 지리멸렬이니까. 그렇게 되면 여권이 자신감을 한껏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서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완전히 밀리는 2등이다.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또 거기서 팽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바로 2002년에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시 동교동계 2002년에 김대중 정부 말기 아닙니까?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될 텐데 자, 이인재 경기도지사가 가장 그때는 경기도지사가 아니죠. 이인재 후보가 가장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인재 후보는 이회창 후보를 제대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여론조사 보시면 뭐 비슷하긴 했죠. 그리고 그 당시 새천년민주당에서 이인재 후보가 1위이긴 맞습니다. 1위인 거는 맞는데 이거 상당히 앞서는 1위였었죠. 그러니까 2002년 1월달 조사에서 보면 조선일보가 2002년 1월달 조사할 때 노무현 후보라는 사람은 아예 그 조사 대상에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까지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대권 후보가 과연 될까? 뭐 이런 정도의 의문이 있는 그 물음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후보에 아예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여하튼 이인재 후보가 압도적 1위였다. 그 당시 여당에서는. 근데 이회창 후보를 제대로 이겨본 적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새천년민주당에서 이인재로 가면 결국은 무난한 후보인 건 틀림없는데 뭐 야권에서 제일 높으니까. 그런데 무난하게 진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때. 만약에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비해서 계속해서 2등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재명으로는 무난하게 지겠다. 이런 판단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1등, 2등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로서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힘을 쓸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가겠는가? 이거야 이제 아마 다음 달 6월 말쯤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지금도 뭐 그 정세균, 이낙연 뭐 이런 사람들은 뭐 호남 돌고 영남 돌고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마찬가지죠. 뭐 무슨 기본소득 박람회니 여기저기 지금 행사 돌고 있는데 이거 다 경선 운동입니다. 이 경선 운동이 본격화되고 자 지금 친문 후보 등장 여부가 아직도 미지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등장하기 어려운 것 아니야? 그거는 6월 말쯤에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 경선 스타트를 했는데 그때까지 친문 후보가 누구 하나로 딱 모아지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친문 후보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아마 그 국면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때부터는 윤석열과 적대적 공생을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때부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본선에서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윤석열 어찌 보면 윤석열에 대한 후한평 이거는 한시적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적대적 공생관계다. 근데 이 적대적 공생관계가 끝날 시점이 머지않았다. 그거는 경선 스타트를 한 직후 그 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후 요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가 언제냐?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 등판 시기와 관련해서는 뭐 6월 중순설도 있고 뭐 7월 말설도 있고 그런데 저는 한 6월 중순이나 하순 뭐 이때가 가장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반도체 연구소도 갔고요. 그 다음에 뭐 공부도 지금 뭐 거의 끝내가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는 더군다나 뭐 5.18 광주 망원활동 묘역에도 뭐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5.18 한참 지난 뒤에 가서야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시점이 아마 정치권에 진입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시점 그러면은 5.18에서 한 달 이상 지나면 뭐 별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6월 18일 이전 대략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가 6월 11일 날 끝나니까 그 어간에 아마 정치권 진입을 본격적으로 공식 선언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면 아마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후한평을 하고 있는 시점도 이게 이제 곧 박하게 독하게 공격하는 시점도 이제 앞으로 뭐 한 달 정도 별로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오늘은 왜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후한평을 하고 있을까를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